평택 창조 아침 기초 디자인 주제부 표현 우람티의 망치 휴지 세 번째. 네, 안녕하세요. 문석쌤입니다. 오늘은 기초 디자인 망치 휴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주로 색연필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목소리로 제가 생각하는 이 색연필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프리즈마 컬러 색연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고요, 저기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프리즈마 컬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색연필뿐만 아니라 파스텔, 연필, 마카, 다양한 필기구들도 미술 재료들도 생산한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에게 제일 잘 알려진 제품은 색연필이겠죠. 네, 저도 대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건데 그 수업 이름이 아마 디자인 렌더링이었을 거예요. 손 그림으로 이제 렌더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대학교를 다니실 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셔서 디자인 공부를 하실 때 주로 렌더링 재료로 사용했었던 것이 이 프리즈마 컬러의 파스텔이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필기구를 잘 만드는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미대 입시에서는 대부분 이 프리즈마 컬러 색연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색연필의 회사,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프리즈마 컬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에는 그 이유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은 프리즈마 컬러 색연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경도, 이 느낌이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진 색연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대 입시에서 전통적으로 파스텔로 미대 입시를 치르던 시절부터 이 색연필의 역할은 굉장히 정밀한 묘사를 하는 것, 그리고 외곽 정리를 하는 것이 프리즈마 색연필을 주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 프리즈마 컬러 색연필로 정밀한 묘사를 하거나 외곽 정리를 하기에는 아주 용이한 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본 베이스인 파스텔이나 수채화 물감과의 궁합, 시너지가 너무나 좋아서 다른 재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색연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색연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색연필이 있습니다. 수성 색연필과 유성 색연필이 있는데요. 프리즈마 컬러 색연필은 유성 색연필입니다. 수성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색연필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물을 이렇게 번지게 하면은 색연필이 올라간 부분이 녹습니다. 마치 물감을 색연필처럼 만들어서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성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눌러서 사용을 하고 물로 풀어서 또 자연스러운 느낌도 내고 하는 표현 방법을 또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유성 색연필은 뭐냐? 가장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인 크레파스라든지 혹은 돌돌이 색연필이라든지 이런 색연필 크레파스들이 유성 색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수성을 가진 그런 재료들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컬러 색연필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왁스로 이 베이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색연필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물감을 채색하게 되면은 기름 위에 물처럼 종이에 흡수되지 않고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물이 동글동글하게 말리는, 뭉쳐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성 색연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성 색연필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크레파스와 돌돌이 색연필과의 어떤 차이점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그 차이점은 이 프리즈마 색연필이 크레파스보다, 오일 파스텔보다 조금 덜 뭉개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색연필의 베이스를 어떤 것으로 가져갔냐에 따라 발림성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프리즈마 컬러는 경도가 크레파스와 연필의 약 중간 정도 되는 경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리즈마 컬러의 주 사용초로는 첫 번째 외곽 정리, 그리고 두 번째 톤 정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묘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지금 그려지는 상황이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려지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색연필의 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자, 우리가 보통 그 붓으로 물감으로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색연필로도 묘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좀 어떤 때 하느냐?
붓과 색연필은 분명히 이제 재료도 다르고 사용처도 다르게 됩니다. 주로 색연필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묘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붓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날카로운 표현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사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붓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자세한 아주 정밀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카로운 면이나 날카로운 선, 되게 조그만한 점, 이런 정밀한 작업을 할 때 또 굉장히 수월하게 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붓으로 못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붓도 가능하지만 색연필로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습관에 맞춰서,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그 묘사 재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인 톤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톤 정리 같은 경우에는 미처 색연필, 미처 붓으로, 미처 물감으로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생각보다 되게 밝아졌네,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졌네 하는 그런 부분에 톤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톤을 맨날 분배해서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다가 톤이 좀 어긋났다 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이런 색연필로 톤을 추가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 부분도, 이 명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동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용처에서 외곽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외곽 정리는 말 그대로 이 형상이 또렷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죠. 그래서 라인을 딴 것처럼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정리를 할 때는 이 밑에 톤이 깔려 있는 색상보다 조금씩만 어둡게, 강하고 약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라인을 딴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곽 정리할 때 굉장히 이 명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면서 외곽 정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리즈마 컬러 색연필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굉장히 강하게 눌러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색연필을 사용할 때 연하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마치 연필로 톤을 넣을 때처럼 연하게 색연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진하게 표현했을 때 그것이 그림에 올려져 있는 톤과 맞지 않아서 그림이 망쳐지면 어떻게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하나 라는 좀 불안한 심리가 작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틀리면 틀리는 거죠. 오히려 이 겁먹는 심리가 그림을 더욱 애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림이 망쳐지게 돼요. 그래서 많이 봤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거 조금 무서운데 조금 연하게 해야지, 좀 진하게 안 해야지 하다가 오히려 그림이 망쳐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색연필을 쓸 때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상증망, 망적생입니다. 그림을 망치고자 각오하고 그릴 경우에는 오히려 그림이 잘 나올 것이고, 그림을 너무 애지중지하고 너무 이게 아까운데 이거 잘 되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오히려 그림이 망쳐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도 이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실제로도 그림을 그릴 때 학생 때는 굉장히 많이 두려움에 떨었었어요. 이거 망쳐지면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절대 망치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근데 재수를 하면서 그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하면서 오히려 좀 초월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림 한 장 한 장에 그림 한 장을 그리면서 그냥 이거 그냥 그림 한 장이지, 빨리 내가 부족한 거 연습하고 다음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 빨리 채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끝끝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울해지고 마음 안 좋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대할 때는 되게 망치겠다, 망치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색연필을 강하게 눌러서 사용하라고 했다고 해서 밝은 색에서 그러면 진하게 해버리면 너무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밝은 면에서는 밝은색 색연필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옐로우 톤의 덩어리에 갑자기 막 갈색이나 인디고, 블랙 이런 색연필로 진하게 눌러버리면은 당연히 엄청 어둡게 돼서 티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밝은 톤 위에는 항상 밝은색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 톤에 맞는, 밑에 깔려있는 물감의 색깔, 명도에 맞춰서 색연필을 넣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하게 쓴다는 것과 어둡게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진하게 쓴다는 것은 색연필을 굉장히 빽빽하게 쓴다 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색연필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녹음을 통해서 목소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상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 제작하고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조금이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미래 입시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창하의 문석쌤이었습니다.